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은 좀 모처럼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와서 기분 좋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세 가지 종목, 캠시스부터 보도록 하죠.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오늘 좀 뜨겁습니다. 그 삼성의 투자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캠시스의 경우에는 현재 8% 넘게 오르다가 3% 상승만 유지하고 있는데요. 두 분이라면 이제는 자율주행 쪽으로도 시선을 돌려보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여기는 X로 일치가 됐습니다. 그럼 오늘 자율주행 상승에 대해서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캠시스라는 종목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의견 주시죠. 종목이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고요. 네. 조금 길게 봤을 때 지금은 조금 섣부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실적을 조금 확인을 해보더라도 캠시스의 매출 98%가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에 집중이 되어 있고 지금 자회사 세부모빌리티에서는 매출이 약 1%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으로 조금 시장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뭔가 나온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아직까지는 조금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로 조금 분류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카메라 모듈 전체적으로 다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강달러 기조 속에서 최근 고환율 환경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 환율이 낮아졌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상세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소카 관련주로도 분류되는 게 이제 캠시스인데 실제적으로 소카와 얼마나 또 관련이 있는지 조금 물음표가 나는 부분이고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소카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아직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아직 주가에는 조금 제한적이라 생각을 하고 피어 그룹들 보시면 이미 MC넥스라든지 LG이노텍 그리고 삼성전기 등이 이미 자율주행차 시장 그리고 전기차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카메라 모듈 탑재량은 구조적으로 계속 성장을 할 예정이고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봤을 때 지금 대당 12개 이상 그리고 레벨 5단계 자율주행차부터는 15개 이상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가 되는데 주로 피어 그룹들이 굉장히 쟁쟁한 기업들 MC넥스, 삼성전기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경쟁해서 얼만큼 좀 살아남을지는 좀 길게 두고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캠시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가자라는 의견에 X를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신세계로 볼게요. 안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무거운 종목들이 있어요. 신세계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의류 판매라던가 화장품 판매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주가가 상승했던 때도 있는데 그게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실적 대비 주가 저평가 상태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담아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요? 의견 주시죠. 오를 주셨는데요. 저도 그래서 그래 저평가라니까 한번 눈여겨볼까 하다가도 연말에 과연 소비가 늘어날까? 그 경기 침체라는데 그런 이야기 때문에 손이 안 가는 종목이긴 해요. 그럼에도 오를 주신 이유가 있다면요? 일단 신세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백화점이나 면세점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생필품 판매로 인한 실적 호조는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부 재무가치 훼손과 그리고 실적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가져가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은 점진적인 일간 변동성을 조금 보여준다라고 하면 리오프닝 발생에 따른 주가 탄력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 간혹 좀 부정적인 이슈, 중국발 이슈들 그런 이슈들 때문에 하방 압력을 좀 받는 경향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최초 코로나19 발생 시에는 재무가치 훼손이 상당하게 이제 활발하게 좀 발생이 됐으나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그리고 부유층들에 대한 보복 소비 아래속에서 19년도 실적은 좀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 추가적으로 면세점이 좀 재개가 되면서 하이엔드 상품과 그리고 면세 제품들의 실적 더해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좋은 실적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강하게 좀 반등하는 모습. 그렇지만 올해에는 경기 침체, 소비 침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바닥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가격 자체는 업종 대비 지금 저평가 매력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다가가는 관점이 좀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5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는 5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좀 많이 밀렸던 백화점주라던가 유통 소비주에 대해서도
5라고 봐도 될까요? 미국 쪽에서 이제 월마트라든지 타겟 등이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그날에는 조금 반등을 했다가 바로 조금 눌리는 모습들이었어요. 미국의 소비 동향을 보면 이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가 조금 커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고소득층의 어떤 그 필수 식료품들의 어떤 구매 동향이 완전히 이 저가 상품으로 조금 이동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월마트의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됐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어떤 백화점이라든지 또 저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편의점들을 조금 나눠본다면, 한국도 양극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양극화가 조금 심해지면서 아무래도 조금 고소득층들, VIP의 수요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구매력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신세계 쪽은 이 구매력이 높은 VIP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그리고 유통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 OX 세 번째 종목은요. 성일하이텍입니다. 폐배터리주의 폭풍 질주가 계속 나타났어요. 저희가 오늘 앞서 그 조선주들이 오늘장 좀 하락할 때 그동안에 상승했을 때 조정시 매수라고 했는데 오늘 그럼 매수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봤고, 오늘같이 조정받을 때 매수해야 된다라는 답을 받았거든요. 폐배터리주의 경우에는 조정시 지금 높지만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나중에 더 떨어졌을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성일하이텍은 OX 나뉘어졌습니다. 약간 저랑 좀 성향이 비슷하세요? 네, 다행입니다. 다행인 건 아니고요. 성일하이텍이 네. 저도 그랬어요. 사실 이걸 첫날 청약하고 공모된 날, 뭐야 이게, 내가 너무 기대를 했나? 에이, 버려두자 이러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는 쫓아가기 무서울 정도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에도 조정 시에 매수가 가능한 종목입니까? 폐배터리가 이제 2차 전지의 마지막 밸류 체인의 그 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완전히 이 모습들이 다 갖춰지는 마지막 밸류 체인을 폐배터리라고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유럽 쪽의 기사도 보시면 네. 이제 폐배터리 뭐 이제 에너지 패스포트, 에너지 여권, 배터리 여권이라 해가지고 뭐 배터리의 생산, 그리고 폐기, 그리고 재활용까지 모두 디지털로 이제 이력을 관리를 하는 어떤 그 패스포트라는 개념의 정책이 2026년도부터 도입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고려해 봤을 때 앞으로 폐배터리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초기 단계, 지금은 완전히 초기 시장이지만 뭐 그만큼 대기업들이 많이 주도적으로 지금 산업을 늘려나가고 있고, 지금은 배터리 개수 자체가 크지가 않습니다. 약 한 440만 개 정도의 폐배터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2030년도 안에까지는 10배 이상 폐배터리들이 나온다고 하고, 그만큼 뭐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이니까 폐배터리 시장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성일하이텍으로 보면은 최근에 IPO 시장들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혹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IPO 시장의 혹한기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하나의 섹터로서 폐배터리 섹터가 이제는 자리 잡은 상황들, 세비캠이 됐든 뭐 성일하이텍이 됐든 이제는 어느 정도 채널링이 돼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고, 지금 아직 별로 가격적으로 높다라고도 생각을 안 해요. 폐배터리의 어떤 전방 산업이 전기차 시장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장에만 배터리가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뭐 방산이라든지 여러 그 보안 쪽 로봇들 이쪽에도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서 성일하이텍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면에 성일하이텍에 대해서 X를 주신 방승재 실장, 이 X의 의미가 지금 너무 높으니까 조금 더 떨어졌을 때 보자라는 건지, 아니면은 다음 사이클을 기다려 보자라는 건지요. 단기적인 걸로는 X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 일정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 긴축 강도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위축된 그런 심리 속에서 성장주들에 대한 흐름이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전 단기적으로는 X를 제시해드리고 중장기로는 O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사실 뭐 에너지 섹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그리고 이제 해상풍력 그리고 수소. 폐배터리. 태양광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좀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목을 좀 담궈보자라는 말밖에 사실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늘렸을 때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태양광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는 있지만 그 뒤를 이제 폐배터리가 수소랑 함께 쫓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 4거래일 연속 엄청난 이제 외인과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성일하이텍
세비캠과 세비캠 자체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이따 드릴 종목은 또 이런 대안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또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으로는 당장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조금 조금 더 늘렸을 때 담아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요, 기동현 대표님, 정현 아나운서와 성향 비슷하다는 거는 불나방이라는 안 좋은 뜻입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아, 네. 저랑 다른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네네. 네, OX 의견 좀 감사합니다. 나뉘어졌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분이 그럼 직접 고른 종목은 또 무엇일까요? 마감에 살 수 있는 마지막 종목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YM텍 그리고 리터베베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분의 경우에는 끝나고 남으세요. 저한테 혼나고 가실 겁니다. 키워드가 너무 쉽잖아요, 이거. 네,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도. 폐배터리를 이제 거꾸로 해서 MPC인 네, 것 맞습니다. 같고요. 그리고 YM텍 말 그대로 YM텍입니다. 네. 네, 남으실 생각하시고요. 리터베베 요거 리터베페. 네, 폐배터리를 거꾸로 그냥 네, 그거 MPC를 간단하게. 그럼 네. 앞서 말한 그 성일하이텍의 단기 X 대신 MPC는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장점이 있게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MPC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또 사출 제조하고 또 판매가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플라스틱 물류 기자재 업체입니다. 현대 글로비스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좀 개발하고 있고 특허를 좀 취득을 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로 지금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이슈로 다양한 섹터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2차 전지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강세가 더욱더 돋보이고 있는데요. 성일하이텍과 그리고 세비캠이 그 예를 들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외인과 기관의 수급 자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MPC 자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좀 유효하나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성일하이텍이나 뭐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좀 갱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스킬이 없는 그런 분들은 고점에 위치해서 내가 계속 갖고 있을 때마다 좀 이제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스트레스를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쫓아가면서도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좀 높게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바로 MPC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파워로직스도 뭐 좋고 뭐 이지트로닉스도 좋지만 MPC가 성일하이텍 그리고 세비캠 상장 전 가장 폐배터리 관련 대장급 종목이었다라는 점은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해당 중형급 종목들 중에서도 주가 위치가 조금 안정적이고 외인의 순매수세가 5거래 이상 확인되는 그런 종목인 이제 MPC를 담아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이 뭐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수급은 전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좀 되고요. 국내 최초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MPC를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9,100원 제시해드리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8,700원, 목표가는 1,4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NPC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기동현 대표의 종목인 YM텍 네. 어떤 매력이 있는 종목인지 오늘 마감에 갖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지속적으로 2차 전지 부품 관련주 쪽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YM텍 보시면 ESS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등에 탑재가 되고 있는 배터리에 이제 전력을 적시에 공급하고 끊어주는 전자식 개폐 장치인 EV 릴레이를 주력으로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EV 릴레이라는 게 현재 방산에도 쓰이고 있는데 미사일이라든지 이제 전함 등의 전류의 직류 제어 전력 장치에도 당사의 릴레이 제품이 사용이 되고 있고 현재 이제 국내의 방산 산업이 굉장히 호황기에 접어들었고 애프터 마켓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EV 릴레이 부품에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산업 성장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류 전기 그리고 고전압 고전력에 대한 어떤 니즈가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전기 제어에 필요한 그만큼 릴레이의 어떤 그 활용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배터리 기술이 계속 발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전압, 고전류, 직류 전원을 제어할 수 있는 제품이 유일하게 EV 릴레이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있는 곳에 EV 릴레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수식어가 최근에 붙고 있고 릴레이 시장이 다양한 산업군에 현재가 활용이 되고 있으면서 수요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계속 기술력이 높은 수준으로 요구가 되고 있어서 진입 장벽이 조금 높아지는 것도 현재 YM텍의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저가형 릴레이라는 게 과점 시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일본의 파나소닉이라든지 중국 쪽의 홍파 릴레이 등과 같은 대기업이 시장의 과반을 갖고 있었어요.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틈새 시장을 공략을 해가지고 YM텍은 주로 이제 커스터마이징, 다품종 소량 전략 그리고 고품질 틈새 시장 전략으로서 계속 시장을 헤쳐나가고 있고 주요 고객사를 보시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등의 국내 대형 배터리 회사들에 납품을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현재 21개국의 350개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하죠. CCUS 기술이라고 하는데 해당 부분도 YM텍이 영위를 하고 있어요. 주로 질소라든지 수소 혼합가스 기밀형 밀봉 기술을 또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에 집중을 하고 있는 친환경 그리고 2차 전지, 방산 등 주도 전방 산업의 지원 따라서 정책적인 수혜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 오늘 종가부터 이제 18,100원까지 밴드 안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이제 1차적인 목표가 이제 권리락 이슈가 있었습니다. 임원이 이제 주식을 조금 팔게 되면서 권리락 이슈로 조금 눌렸던 가격대가 있습니다. 해서 매물대 충분히 상단에 좀 천천히 소화를 해주면서 1차적으로 24,000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위로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쭉 올라가서 27,000원까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손절가로는 최근 들어서 갭 상승 출발한 날짜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가격대인 16,600원 갭 하락 메꾸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부분들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외국인의 매수매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로 사고 팔았을까요? 오늘 최근에 어쨌든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성장도들이 많이 눌렸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의 조금 수급이 조금 확인되는 그런 모습들,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조금 확인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3분기 판매 매출 자체가 역대급을 또 찍는다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크래프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작 게이밍 문브레이커에 대한 그런 신작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요. 그리고 3분기 매출에 대한 기대감. 원래는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하반기 이제 하락세에 대한 추정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은 좀 과하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 업데이트 및 유명 IP 콜라보가 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트래픽과 매출의 반등이 나타날 전망이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확인이 돼서 3분기에 대한 매출 기대감 속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순매도 종목으로는 현대로템도 확인이 됩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규 수주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출 계약 소식도 있었고요. 그렇게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순매수세가 이어져 오다가 아마 차익 실현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눈에 띄는데 임플란트 시장에도 이제에서 중앙 집중식 물량 기반 조달 정책을 도입했다라는 그런 이슈. 왜냐하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임플란트 시장 1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런 우려되는 정책 때문에 투심이 좀 위축된 그런 모습 속에서 매도세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는 1% 넘는 오히려 오후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상승 탄력을 더 키웠습니다. 1.2%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1.76% 오른 807선까지 올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그 작용을 도와준 걸까요? 1,336원 40전까지 오늘 장은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